반갑습니다. 이번 시간 원가 계산 과목에서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학습할 내용에 대해서 안내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학습할 내용은 원가의 개념과 분류입니다. 그 중에서 원가의 이해, 원가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이나 원가액의 목적에 대해서 강의 진행을 한번 해보려 합니다. 자, 준비되셨다면 원가의 이해에 대해서 과연 원가가 도대체 무엇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갑니다. 원가의 뜻부터 얘기를 한번 해보죠. 원가와 비용이 어떻게 다른지를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전지적인 원가 계산 시점에서 원가의 개념과 비용의 개념을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제조기업. 우리가 지금 과목에 대한 내용 자체가 원가 계산인데, 우리가 얘기하는 원가 자체는 제조기업에서 발생하는 원가다. 제조기업에서 제품을 만드는데 제품을 생산하는 데 들어간 비용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원재료, 그리고 노동력, 생산, 설비 세 가지의 용어가 나오는데요. 이 원재료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우리는 재료비다 라는 표현을 씁니다. 두 번째, 노동력에서 발생한 비용을 노무비라는 표현을 쓰고요. 일반적으로 생산 설비에서 발생하는 나머지 비용들을 제조 경비다 라고 합니다. 제가 좀 뒤쪽에서 다시 다루게 되겠지만 이 재료비와 노무비와 제조 경비 이 세 가지를 원가의 세 가지 요소, 바로 원가의 3요소이다 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원가라고 하는 건 제품을 생산하는 데 들어간 일반적인 모든 소비액이다. 제품을 생산하는 데 들어간 돈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걸 크게 세 가지로 나눈다면 어떻게? 재료비와 노무비와 제조 경비 이렇게 나눌 수 있다라는 거죠. 일반적으로 원가라고 하는 건 원래 가격이 바로 원가, 제품 만드는데 들어간 원래 가격이다 라는 표현인데요. 여기에는 회계적 의미에는 취득 원가와 제조 원가로 구분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원가 계산 측면에서는 원가라고 한다면 바로 이 제조 원가를 얘기하는 거고요. 좀 더 광범위의 넓은 범위의 회계에서는 자산을 취득할 때 들어가는 취득 원가, 이 아이도 원가라는 개념을 쓰고 제품을 제조하는 데 들어간 만드는 데 들어간 원가도 제조 원가라는 표현을 쓰기도 한다라는 걸 구분을 하고 다음 내용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얘기할 건 원가라는 거와 비용이라는 것이 어떻게 다른지를 얘기를 한번 해볼 건데, 원가라는 자체가 원래 원칙적으로 원래의 가격이다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가나 비용이나 일반적으로 같은 뜻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이걸 좀 더 엄격하게 나눈다라면 취득한 재화, 구입한 재화나 용역이 수익을 얻기 위해서 소비되는 가치, 즉 자산이 혹은 용역이 다른 수익을 얻기 위해서 투자된 경제적 가치를 비용이라고 합니다. 세분화시킨다면 원가는 재화나 용역을 취득한 대가로 지급한 금액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원가는 제품을 만드는 데 들어간 비용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좀 광의의 넓은 범위의 원가와 비용을 구분하자면, 재화나 용역을 취득하는 데 들어간 돈이 원가다, 만들거나 구입한 데 들어간 원가라면, 비용은 그 원가를 통해서 취득한 자산을 또 다른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추가적인 지출이 발생했을 때 그걸 비용이라고 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기본적인 측면에서 조금 나누어 본다면 두 가지로 나누어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요거는 이렇게 정리를 하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이렇게 정리를 할 건데, 제조기업이 제품을 생산하는 데 들어간 모든 원재료, 재료비죠, 노동력, 생산 설비, 이런 것을 뭐라고 얘기할 거냐? 제조기업이 제품을 생산하는 데 사용한 모든 원재료, 노동력, 생산 설비는 원가, 다른 말로 하면 제조 원가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요. 상대적으로 취득한 재화나 용역이 또 다른 수익 창출을 위해서 사용된 경제적 가치, 투자된 돈,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비용이다 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실제 우리가 원가라고 하는 건 그냥 원가가 아니라 제조 원가다 라고 이해를 하면 좀 더 쉬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원가 회계, 원가 계산이라는 과목 자체는 바로 제조기업에서 제품 만드는 데 들어간 이 제조 원가를 계산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원가의 뜻 혹은 원가와 비용에 대해서 얘기를 조금 했는데요.
광의의 의미와 조금 소극적인 의미와 적극적인 의미를 같이 생각하다 보면 조금 혼돈되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가라고 하는 건 원래의 가격이다. 제품을 만드는 데 들어간 원래의 가격도 원가라는 표현을 쓰고, 우리가 어떤 투자를 했을 때 들어간 돈도 원가, 자산을 취득할 때 들어간 돈도 원가라는 표현을 쓰는데, 뭐 정리를 하자면 자산을 취득할 때 들어간 원가는 취득 원가고, 제품을 만드는 데 들어간 원가는 제조 원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사실은 위쪽에 다른 의미들은 조금 그냥 흘리시고, 우리가 기억할 두 가지 용어는 요겁니다. 우리가 얘기한 원가의 개념과 비용이라는 개념만 조금 구분을 해주면 좋겠다. 제조기업이 제품을 생산하는 데 사용한 모든 요소들, 그걸 우리는 원가라는 표현을 쓰고, 취득한 재화나 용역이 수익 창출 위해서 투자된 들어간 돈을 비용이다 라고 얘기를 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 우리가 원가 계산에 대한, 원가 회계에 대한 이해가 조금 되려면 상기업과 제조기업의 이해가 조금 필요합니다. 기업 유형에 보면 상기업이라는 게 존재하고 제조기업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상기업은 상품을 매입한다. 이 매입한 상품을 상기업은 판매를 하죠. 그래서 얼마에 매입을 했느냐, 또다시 이걸 얼마에 판매했느냐, 그 차익이 이익이 됩니다. 그래서 매입한 과정을 정리하고 판매하는 과정을 정리하면 이게 상기업에서 이루어지는 회계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요. 상대적으로 제조기업은 상품을 매입하는 게 아니라 원재료를 매입합니다. 이 원재료를 매입을 해서 제품을 만듭니다. 그리고 만들어진 제품을 판매를 한다는 거죠. 상기업보단 제조기업에서 회계가 범위가 조금 더 넓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상품을 매입을 해서 이 매입한 상품을 판매한다. 이건 상기업에서 이루어지는 회계고요. 비교적 단순한 회계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제조기업은 원재료를 매입을 해서 이 원재료를 가지고 제품을 만들어냅니다. 원재료를 가지고 제품을 만든다. 여기서 발생하는 거, 일반적으로는 공장에서 발생하는 비용이죠. 조금 이따가 나올 거예요. 만들어진 제품을 판매한다. 그러면 상기업의 회계와 제조기업 회계 중에 어디가 범위가 더 넓냐? 상기업보다는 당연히 제조기업이 더 넓겠죠. 상기업은 얼마에 매입을 했느냐? 매입 금액을 가지고 판매 금액을 결정한다면, 제조기업은 얼마를 들여서 만들었느냐? 만드는 데 들어간 원가, 이게 우리가 해야 되는 바로 원가 계산이요. 그에 대한 회계가 원가 회계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원재료를 매입을 해서 제품을 생산하는 데 들어간 원가, 그걸 제조 원가라고 하고요. 이 만들어진 제품을 판매하는 데 들어간 원가가 판매 원가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회계원리 통해서 학습한 내용은 판매 원가에 대한 내용이고, 이번 학기 저희가 원가 계산이나 원가 회계라는 이름으로 하는 내용은 바로 이 제조 원가이시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제조 원가는 공장에서 발생한 비용이다. 공장에 발생한 원가다. 상대적 판매 원가는 본사나 영업부, 판매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이다. 발생한 위치적으로 제조 원가와 판매 원가가 다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앞에 얘기 드린 제조 원가의 개념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죠. 제품을 제조하는 데 들어간, 만드는 데 들어간 원가가 제조 원가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러한 제조 원가는 상황에 따라서 제조 원가 자체가 자산으로 처리될 수도 있고, 비용으로 혹은 손실로 갈 수도 있습니다. 제품이 만들어졌을 때 이 만든 제품이 수익 획득이 아직 사용되지 않았다. 다시 이야기하면 제품을 제조를 한 목적이 뭐냐? 제품을 판매하려고 만들었다는 거죠. 이게 판매가 되면 수익이 되는데 아직 판매되지 않고 남아있다는 자체는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이 됩니다. 가지고 있는 자산이고요. 또 이 수익 획득에 사용했다라고 하는 건 비용으로 처리가 됩니다. 수익 창출에 대한, 우리가 판매 금액이 매출이라면 들어간 원가가 매출 원가로 해서 비용이 되고요. 자산을 만들었는데 수익 획득에, 판매 과정에 기여하지 못하고 사용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회계에서는 감모라고 합니다. 감모. 자, 수량이 감소하거나 사용하지 못하게 된 부분에서 감모 손실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 감모 손실을 우리가 향후에 학습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제품에 대한 원가를 계산했다. 제조 원가가
수익 획득에 사용되지 않았다. 팔지 않고 남아있다라면 그 자산은 재고 자산,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이 되죠. 그리고 판매되었다라면 비용으로 인식해서 그 판매된 비용은 매출 원가로 갑니다. 그래서 제조 원가와 여기 있는 이 제조 원가와 매출 원가가 판매 원가죠. 다릅니다. 만들어진 원가가 제조 원가라면 이 중에 뭐 만든 제품이 100개인데 100개를 다 팔린다는 건 아니라는 거죠. 내가 만든 100개 중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0개를 만들었는데 그 중에서 80개가 팔렸다. 팔린 게 80개다 라고 한다면 매출원가는 80개만 인식을 할 것이고 나머지 20개는 남아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남아있는 재고자산이 18개다. 20개가 남아야 되는 18개밖에 없다? 이 재고자산이 18개밖에 없다라는 건 나머지 2개의 차이가 생기겠죠. 이 2개는 우리가 자산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손실, 이걸 감모 손실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는 뭐 참고로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뒤쪽에서 좀 더 상세한 내용은 학습을 하겠습니다. 비용, 원가에 대한 내용을 좀 보셨다면 비용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 건데 기업 내 모든 활동에서 발생하는 조직의 공동 목표, 우리가 기업의 조직 공동 목표라고 한다는 건 하나밖에 없죠. 그 기업의 조직 공동 목표라고 하는 건 수익 창출입니다. 물건을 팔아서 수익을 일으켜서 그 수익 중에 이익이 얼마인지 계산한다. 그러면 그 이익을 일으키기 위해서 들어가는 모든 돈을, 모든 지출되는 것을 우리는 비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비용이라고 부르는 경비라고 합니다. 대부분의 비용에 해당하는 경비는 판매관리비라는 명칭으로 불려지는데 이 경비라 불리는 비용을 좀 더 세분화시켜서 얘기를 한번 해보죠. 광의의 넓은 의미의 회계에서 원가는 그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공장에서 발생하는 원가, 공장에서 발생하는 경비는 앞에서 얘기 드렸듯이 제조 원가라고 합니다. 제품을 만드는 데 들어가는 원가죠. 상대적으로 본사나 영업부에서 발생하는 원가, 본사나 영업부에서 발생하는 원가는 판매비 혹은 관리비, 이걸 묶어서 판매비와 관리비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얘기 드린 비용이라는 게 어떤 형태냐에 따라서 제조 원가로 가기도 하고 판매비와 관리비로 가기도 한다. 제가 뭐 원가 계산과 조금 차이는 나지만 실무적인 얘기를 잠깐만 드리고 가자면 실습을 할 때 비용이 발생했을 때 이게 어떤 비용이냐에 따라서 우리는 구분할 수 있지만 컴퓨터는 구분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뭐 더존이라는 회계 프로그램이 되건 K랩이라는 회계 프로그램이 되건 공장에서 발생한 제조 원가는 500번째 코드를 쓰죠. 실무 프로그램에서는 본사 영업부의 판매 관리비는 800번째 코드를 씁니다. 그래서 실습을 하실 때 500번째 코드를 쓰면 제조 원가로 인식해서 제조 원가 명세서로 대체가 되고 800번의 코드를 쓰면 판매 관리비로 인식을 해서 손익 계산서로 대체가 됩니다. 그래서 원가가 비용이 그게 두 가지로 나뉘어질 수 있다. 그래서 일부는 공장의 원가는 제조 원가, 본사 영업 원가는 판매 원가, 이렇게 불려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나면 원가와 비용의 개념이 사실은 조금 섞여서 명확하게 구분하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얘기 드렸듯이 조금 적극적으로 나눈다라고 한다면 원가는 제품을 만들거나 자산을 취득하는 데 들어간 돈이 원가다. 이 제품이나 이 자산을 가지고 또 다른 수익 창출을 위해서 추가적으로 지출된, 추가적으로 들어간 돈을 비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제조기업의 경영활동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 건데요. 저희가 상기업보다 원가 회계나 원가 계산은 제조기업과 연결되기 때문에 제조기업의 경영활동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반적인 제조기업은 제품을 만들어서 이 제품을 판매한다라고 얘기 드렸거든요. 근데 만들어서 판매하기 이전에 만들기 위해서 원재료를 구입을 하죠. 그 원재료를 제품을 만들고 만들어진 제품을 판매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제조기업의 경영활동은 단순한 사이클이 반복으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자, 구매활동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구매. 뭘 구매를 해요? 원재료를 구매를 하겠죠. 제조. 제품을 만듭니다. 근데 여기에는 완성품도 있을 것이고 제조 중에 있는, 만들고 있는 미완성품도 있을 수 있습니다. 판매 활동을 하게 됩니다. 판매되면 매출원가가 되고 판매되지 않고 남아있는 건 재고자산이다 라고 얘기를 드렸거든요. 그래서 구매 활동이라고 한다면 자금 투자, 돈을 투자를 해서 자산을 취득을 합니다. 취득한 원재료나
노동력, 생산설비, 기타 용역 이러한 것들을 구매 활동을 통해서 갖추었다면 이 구매 활동에 쓸 수 있는 이런 원재료, 노동력의 가공을 통해서 우리가 제품을 만들어낸다. 그럼 여기에서 제품 문가에 보시면 제공품이라는 게 있으시고 제품이라는 게 있네요. 차이점을 본다면 제공품은 아직 만들고 있는 미완성 제품을 제공품, 제조 공정 중에 있는 제품이다 라는 표현을 씁니다. 미완성 제품을 제공품이라고 하고요. 다 만들어진, 성공했다, 끝났다, 네, 100% 공정을 마친 제품은 제품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공품과 제품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제공품은 아직 미완성 단계이기 때문에 판매가 되지 않습니다. 반면에 제품은 완성 단계니까 자동적으로 판매 활동으로 연결이 되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판매되는 건 제공품의 미완성 제품이 아니라 제품이 판매된다라고 생각하시고요. 판매되면 그것이 매출원가가 되겠죠. 앞에서 잠깐 얘기 드렸듯이 제품 원가, 완성품이죠. 만든 원가와 매출 원가는 다를 수 있다. 예를 들어서 100개를 만들어서 100개를 다 팔았다. 그때는 당연히 금액이 똑같습니다. 만약에 100개를 만들어서 80개밖에 못 팔았다라고 한다면 80개는 매출원가지만 아직 20개가 20개가 재고자산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금액적으로는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초기 투자된 이 자금과 또 다른 자금 회수되는 부분, 실제 투자된 돈보다 회수된 돈이 더 많아야 제조기업이 선순환이 되겠죠. 이 회수된 돈을 또다시 투자를 합니다. 그럼 또 다른 제품을 만들어서 또다시 자금 회수가 이게 반복이 되어야 된다. 네, 반복이 되면 잘 먹고 잘 사는 회사가 되겠죠. 그런 잘 먹고 잘 사는 회사를 저도 가고 싶습니다. 네, 제조업이 경영 활동이다. 우리가 하는 원가 회계는요, 자금 투자를 해서 이 제품을 만드는 데까지가 원가 회계고요. 판매하는 것은 회계 원리 내용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판매되는 부분보다는 만들어진 제품의 원가 계산이 조금 더 어려울 수 있다라는 걸 미리 얘기 드리고요. 제가 필요한 거 원가 회계, 원가 계산은 계산을 해야 되니까 반드시 필요한 게 계산기입니다. 네, 암산 곤란합니다. 계산기 쓰시면 되세요. 자, 원가에 대한 이해를 저희가 기본의 내용에 대한 정리를 했었는데 기본적인 문제, 예제 문제 하나 풀고 가겠습니다. 다음 보기에 괄호에 들어가는 적절한 용어가 무엇이냐? 1번, 2번 용어 두 개가 있네요.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조기업이 제품을 생산하는 데 들어간 원재료, 뭐라고요? 재료비, 노동력, 노무비죠. 생산설비, 제조경비다. 원가의 3요소 얘기 드렸습니다. 이러한 것을 뭐라고 하느냐? 네모라고 하고 이러한 네모는 원래 가격으로 표현된다. 원래 가격을 뭐라고 그랬다? 원가죠. 그리고 또 다른 네모는 취득한 재화나 용역이 수익을 얻기 위해서 소비되는 경제적 가치다. 자, 정리를 하자면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들어간 이 첫 번째 네모는 뭐가 될 것이고요. 원가가 될 것이고 원래의 가격을 표현된다고 했습니다. 취득한 재화나 용역이 또 다른 수익을 얻기 위해서 들어간 경제적 가치는 뭐다? 비용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재화나 용역을 얻기 위해서 소비된 경제적 자원을 화폐 단위로 측정한 것은 제조원가. 네, 다음 수익 창출 목적으로 발생된 경제적 자원으로 매출을 위해서 들어간 돈을 우리가 비용이다, 판매원가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비용이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앞쪽에서 원가와 비용의 내용이 조금 명확하지 않게 우리가 좀 뚜리뭉실하게 설명이 되었다면 이 부분에서 원가와 비용이 조금 개념을 잡을 수 있지 않나 내용들이 정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원가와 비용은 조금 구분이 되면 좋겠다. 제품을 만들거나 자산을 취득하는 데 들어간 돈이 원가이고 그 재화나 용역을 가지고 또 다른 수익 창출을 위해서 추가적인 경제적 가치가 발생했다, 소비되었다 할 때 그건 비용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 원가와 비용의 개념은 중요합니다. 네, 정리를 좀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일반적인 교재나 회계 관련 도서들을 보면 원가와 비용의 개념을 조금 애매모호하게, 조금 모호하게 정리해 놓은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보시는 내용 정도, 이 정도만 정리되시면 충분히 얘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두 번째 문제 나옵니다. 다음 보기 중에서
제조원가로 분류. 이 제조원가의 가장 큰 특징은 공장에서 발생하는 비용입니다. 이 공장이 아닌 본사나 영업부에서 발생한 비용 판매 관리비죠. 자, 1번 공장 건물의 재산세 공장, 공장기계 감가상각비 3번이죠. 공장. 4번 마케팅 부서 접대비, 제품에 대한 광고 선전비 있습니다. 지금 보면 보기 중에서 제조원가로 분류될 수 없는 걸 물었는데요. 사실은 이 문제는 명확하게 따진다면 답이 두 개가 나올 수 있습니다. 제품에 대한 광고, 제품에 대한 광고는 1차적으로 본다면 만들어진 이후에 판매 위해서 들어가는 거죠. 다음 마케팅 부서 접대비, 이것도 판매 목적입니다. 따라서 실제 문제 답은 2번과 4번 정도가 해당될 것 같다. 답이 두 개가 표시되셔야 되겠네요. 그래서 얘기 드린 대로 공장에서 발생한 비용은 제조원가라는 표현을 쓰고 광고 선전비나 아니면 마케팅 부서 접대비 이런 부분들은 판매 관리비다. 본사와 영업부에서 사용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답 두 개입니다. 2번, 4번 넘어가실게요. 원가에 대한 이해에 대해서 저희가 앞 시간까지 설명을 기본적으로 드렸는데 단순하게 원가와 비용에 대한 구분 정도만 조금 해주신다면 나머지는 뭐 크게 문제될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연결해서 원가 회계 목적, 도대체 원가 회계를 왜 하느냐, 원가와 비용의 개념을 조금 벗어나서 원가 회계 목적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원가 회계는 재무제표 작성,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데 필요한 이 재무제표가 기업의 성적표죠. 경영에 대한 성적표. 이 재무제표를 작성한다가 아니라 재무제표의 일부에 대한 원가 자료를 제공합니다. 자, 원가 자료를 가지고 경영자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필요한 원가 정보. 그러니까 원가회계 자체가 원가에 관련된 걸 하니까 원가회계 목적으로 한다면 첫 번째, 재무제표 작성에 필요한 원가 정보를 제공합니다. 두 번째, 원가 통제에 필요한 원가 정보를 제공한다. 세 번째, 경영 의사결정에 필요한 원가 정보를 제공한다. 이렇게 원가 회계의 목적을 크게 세 가지로 얘기할 수 있는데 뭐 안 외우셔도 됩니다. 그냥 눈으로만 보셔도 충분히 정리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세부적인 내용 얘기를 한번 해보죠. 먼저 원가의 목적을 세 가지로 우리가 나눌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재무제표 작성에 필요한 원가 정보를 제공을 한답니다. 어떤 원가가 들어가냐, 어떤 재무제표 내용이냐. 첫 번째, 손익계산서에 작성되는 매출원가에 대한 원가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재무제표 작성에 필요한 제공품이나 제품, 재고사산이죠. 금액 결정에 대한 원가 정보를 제공합니다. 더불어서 원가 통제에 대한 원가 정보를 제공한다. 경영자가 실제로 발생한 원가 금액과 원가 내용에 대한 금액과 미리 예측해 놓은 원가 금액이 다를 때 비교를 할 수 있다. 예를 든다면 A라는 제품 하나 만드는데 100원이 들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는데 실제 원가 계산해 보니까 뭐 120원이 들 수도 있고 80원만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차이에 대한 원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거죠. 어디서 문제가 있는 건지, 어디서 잘못된 건지 경영 의사결정에 필요한 원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라고 나오는데 앞에 잠깐 얘기 드렸듯이 원가 회계는 왜 한다? 첫 번째, 필요하니까 한다. 원가 회계는 필요하니까 한다. 뭐 나쁜 게 아니라 좋은 거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예컨대 원가회계 목적이 뭐냐라고 한다면 제품의 원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이 정도만 정리하셔도 크게 문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은 큰 틀에서 이런 것이 있구나 정도만 참고로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재무회계와 원가회계 비교를 한번 해볼 건데 흔히 우리가 말하는 재무회계, 재무회계는 판매하는 과정의 판매원가시고 원가회계, 관리회계를 원가회계는 제조원가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특성이나 뭐 거래, 경제적 소비가치 이런 내용들보다는 목적 그리고 정보 이용자, 대상이 누구냐, 누굴 위한 것이냐, 회계 기간 요 정도는 조금 구분을 해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회계 원리의 목적은요. 재무회계의 목적은 외부 정보 이용자, 기업 내부 이용자가 아니라 외부 정보 이용자죠. 외부 보고 목적입니다. 반면에 원가회계, 관리회계는 내부 보고 목적입니다. 특히 제품의 실질적인 원가는 외부에 절대 공개를 하지 않습니다. 이건 내부회계다. 안에서만 이루어진다는 거죠. 정보 이용 자체가 회계는 외부 보고 목적이니까 외부 이용자, 주주, 채권자, 세무당국, 정부, 바깥에 보이지는 반면에 관리회계라 부르는 원가회계는 경영자나
내부 정보 이용자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우리끼리 알고 있는 비밀이다라는 거죠. 회계 기간을 본다면 회계 원리는 6개월 또는 1년이라는 회계 기간을 많이 씁니다. 반면에 원가 회계는 1개월, 한 달 단위로 많이 이루어집니다. 사실 이 재무회계 원가회계 비교는 앞쪽에서 얘기하기보다 저희가 기본 수업을 조금 하고 난 뒤에 뒤쪽에서 본다면 오히려 이해가 훨씬 더 쉬울 것 같습니다. 원가회계 특징을 다룰 때는 재무회계 원가회계 비교 정도는 조금 정리를 할 수 있으셔야 되는데 향후에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한 번 더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재무회계 원가 비교를 좀 요약을 한다면 기업의 회계 정보가 있을 때 제공되는 범위, 대상에 따라서 내부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정보를 관리회계, 원가회계 특성이고요. 외부 정보 이용자 제공되는 건 회계죠. 회계 원리, 재무회계 특성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내용이 조금 차이는 날 수 있다. 제일 중요한 건 원가 회계는 원가 계산은 안에서만 쓰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자, 이제 문제를 보고 내용 정리를 한번 하면서 마무리를 지어 보겠습니다. 보기 보시면 다음 보기 중에 원가 회계 일반적인 특성, 원가 회계 일반 특성이 아닌 것을 물었습니다. 1번 제품 제조 원가 계산을 위한 원가 정보 제공을 한다. 기업 외부 정보 이용자에게 정보를 제공을 한다. 기업의 경영 통제를 위한 원가 자료를 제공한다. 특수 의사 결정을 위한 원가 정보를 제공을 한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원가 회계, 원가 계산의 목적이 아닌 거로 얘기를 할 수도 있겠죠. 그럼 굳이 외우지 않아도 답이 나와지지 않습니까? 원가 회계의 제일 큰 특성은 내부 회계다.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내부 이용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지 외부로 나가진 않는다라고 얘기 드렸습니다. 2번이 답이 되겠죠. 기본적인 저희가 원가에 대한 원가와 비용에 대해서 얘기를 이번 시간에 했었고요. 앞에도 얘기 드렸지만 단순하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에 보셨던 원가와 비용에 대한 원가는 만들거나 취득한 데 들어간 것이 원가고 이 만들거나 취득한 재화를 가지고 또 다른 수익 창출에 들어간 돈 그건 비용이다 라고 얘기 드렸죠. 그리고 원가의 기본적인 의의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본다면 제조기의 어떤 흐름에 대한 이해는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관련된 예제 문제들까지 풀어 드렸습니다. 저희가 다음 시간에는 원가의 분류, 앞쪽에서 보셨던 원가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보다는 원가의 분류가 조금 더 중요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미리 드리면서 다음 시간 원가의 분류와 함께 여러분들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여기까지입니다. 고생하셨고요. 원가 계산이 어려우니까 쉽지 않으니까 반복 학습 부탁드리겠습니다. 필요한 내용은 예쁘게 정리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고생하셨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 원가의 분류와 함께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